안녕하세요. 2022년 한국호스피스협회 충기학술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양평호스피스에서 실무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사회 중심 가정방문 호스피스 실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 세미나의 주제가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 봉사 현장이 어려워지면서 가정방문용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 기관에서 여러분이 가정방문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오늘은 양평이라는 작은 지역에서의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동을 공유하고 각자 자리의 봉사 현장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동은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 문화적 돌봄, 영적 돌봄, 임종 돌봄, 신체적 돌봄, 사별가족 돌봄, 그리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돌봄은 인간은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서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두려움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 또한 여러 가지 치료법을 놓고 갈등하고 마음을 이렇게 잡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 호스피스 활동 영역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인 돌봄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존엄한 삶이 유지되면서 영적 성숙과 좋은 생애 마무리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돌볼 때 대상자의 필요한 욕구에 맞춰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 굴곡이 많습니다.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환자들을 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삶에 대한 의욕을 전부 내려놓고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질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낙심과 절망을 반복 경험하면서 소외와 불안, 두려운 경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들을 임상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예견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존중받음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전인적 돌봄과 영적 돌봄의 필요를 느끼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 합니다. 그분들이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희망 등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그분들을 무조건 수용받는 그 체험들을 그분들이 할 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방문 호스피스 사진을 제가 몇 컷을 올려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활동 장면을 올려놨는데요. 저 가운데 보면은 침대를 만들어 놓는 게 하나 보이죠. 근데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였는데 사실은 항암 주사 맞고 치료받는 그 과정보다는 척추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앉고 일어서는 게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분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간단한 방법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저 페인트통을 갖다가 다리로 삼고 합판을 올려놓고 침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죠. 근데 저게 참 대박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너무나 행복하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침대 만들어드기를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가정을 다니면서 참으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자의 영양 상태와 통증 관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 상태 유지가 필수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잘 못하고 있었죠.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 만들기도 해보고 부족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함께 산책하면서 외식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로 그분들을 조금 도와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암으로 인한 고통은 사실은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비육체적인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통증을 해결해 줘야지만이 다른 고통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로마 마사지를 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고 영적 지지를 해주면서
그분들이 육체적인 그 고통들을 이렇게 감소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임종 돌봄 및 장례 예배도 드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1세 분홍공주의 그 시신을 저희가 장미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는 사진이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의 따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를 집에서 돌보다가 장례까지 다 집에서 이렇게 치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는 전화로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충분히 가정에서 돌보다가 장례식까지 다 치를 수 있는 환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사하고도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돌보다가 장례를 치르기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닥 많지 않았고요. 할머니가 워낙 성숙하신 분이어서 그리고 너무 밝고 그 나이가 101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얼굴 속에서 풍겨지는 그 평안함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분이어서 참으로 저희가 그 환자를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그러나 가족들은 그 부분에 대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돌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환자보다는 환자 보호자를 케어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면서 이분을 집에서 멋있게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옆에 있는 이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신 환자분인데 이분이 저희와 한 2달 동안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절에서 방을 내어줘서 절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기된 상황에서 감당이 안 돼 복수가 너무 차 있고 황달은 심하고 너무 폭언이 심하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절에서 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분이 죽어도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고 아무도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의뢰왔던 케이스였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정말 너무나 그 얼굴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분을 어떻게 간호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제가 이분을 찾아서 돌보는 중에 환자분이 우리의 어떤 돌봄 속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를 하고 저에게 어려운 마음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순복음 교회를 다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분을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분의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 사실은 죽음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분에게 잘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분이 태도가 너무나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온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이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와 만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나중에는 평안하게 저희 곁을 떠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자가 저 머리를 저렇게 잘라주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저분이 그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는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발을 받고 1시간 반 후에 이분이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임종 이틀 전에 만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현재 62세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임종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우리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방문한 날짜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은 만남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방문을 못하고 또 다음 날로 예약을 하고 다음 날 전화를 드렸더니 또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그냥 전화를 끊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이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병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 환자분을 돌려보내셨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다 하고 이분이 다른 병원에 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장에 있던 것을 또 제가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환자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쫙 와 있었는데 너무 아무런 힘도 없고 지금 곧 돌아가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환자를 좀 잘 편안하게 마사지를 좀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에게 이야기들을 좀 나눠줬습니다. 지금 상태가 다른 병원 찾아다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그렇게 잘 돌아다니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호스피스 돌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병원 돌아다니는 것이 너무나 무리한 상황이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되겠다.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집에서 임종을 맞든지 한번 선택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집에서 케어하다가 집에서 임종을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동안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또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니까 조용히 음악을 좀 틀어놓고 엄마를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좀 해주시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일 다시 오마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그 제가 만난 몇 시간 후에 이분이 임종을 하고 다음날은 장례식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 보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적절한 시간에 와서 저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줘서 엄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 장례식까지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저희가 그 임종돌봄을 제가 이렇게 비교하게 됐어요. 집에 가족이 있는 사람과 가족이 없는 사람의 그 임종의 상황이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가정에서 환자 돌봄이 가능한 것, 그리고 임종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느꼈고요. 가족들이 조금 더 환자들을 생각해서 가정에서 보낼 임종 돌봄까지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가정 돌봄의 형태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5년만 더 살고 싶다는 환우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72세에 만났는데 폐암 4기로 간절히 진단받고 항암을 3번째 하는 중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경제력이 어려워지고 또 항암 맞을수록 자신이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우울감이 심해지시고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셔가지고 사실은 저희에게 이렇게 의뢰가 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10년 전에 이혼을 했고 딸들하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먼저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암 환자라는 이런 비로한 것들이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하고도 연결을 다 끊고 혼자 지내고 있어서 지지체계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종교도 없었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력하고 외로움이 많았고 삶이 무의미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신체적으로는 호흡곤란과 기침과 약간의 통증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존감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잘 살아왔던 분이라 자기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셔요. 그랬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동안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초생활 수급도 마련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워져서 몸이 가능하지 못할 때는 요양보호사도 이렇게 와서
케어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항암이 내성이 생기면서 항암을 더 막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온몸의 피부가 다 터져가지고 진물이 나고 몸의 부종도 너무 심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은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그분들과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시간만큼은 우리가 잘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상황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나 나누던 중에 우리가 텃밭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 주변에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아닌 땅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개간하면 운동도 되고, 그리고 야채를 갖다 심으면은 거기에서 생명력을 키워보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실천을 해보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이 집을 방문해 봤더니 이분이 삽으로 그 땅을 다 파가지고 묘종을 갖다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멋있는 텃밭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텃밭을 만들게 좀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한 것이, 이분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싫어서 친구들을 안 만난 지가 엄청 오래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냐 했더니 꼭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와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친구 만나기 초청 그걸 계획하면 어떻겠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돈이 많이 들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쯤이나 올 건데요 했더니 한 5명쯤은 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도움을 줄 테니까 우리가 요리도 잘할 수 있고 뭐든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느 날 계획을 짜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돌렸는데, 너무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게, 이 친구들이요, 자기 친구가 암투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모두가 나오겠다고 해서 그날 그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23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동안에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이 각처에서, 여주에서, 저 지방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모두가 한 걸음처럼 달려왔나,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평상시에 남을 돕는 일에 앞서서 참 잘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동창생들 중에 암 환자분이 없는데 이분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모두가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게 오게 됐다고, 저희들을 보고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 일을 대신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면은 모여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여서 무엇을 할까 하던 계획을 하다가, 이분들에게도 뭔가 좋은 공부를 조금 우리가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호스피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강의를 했는데, 모두가 이분들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아주 좋은 강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 하나는 자녀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과 만남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분이 병원에 색전수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의식을 잃는 사고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이제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된 거죠. 제가 미리 혹시나 응급 상황에 가족들과 만남을 연결하려고 받아놓은 전화가 있어서 이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가족들이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전했더니 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지금에서 아버지를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지 않고 아버지가 가시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겠고 그러고 장례까지 다 감당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만났던 이야기를 이 딸에게 잘 전달해 줬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침상에서. 아버지는 의식불명의 상황이지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딸에게 아버지의 5년의 삶을 말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듣는 그 침상 앞에서 제가 아버지 대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훌륭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얼마나 딸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그런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제가 만나가지고 혹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2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보면서 내 할아버지에 대해서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아버지 얘기를 해서 이제는 내 아들에게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종을 잘 맞게 해서 또 이분이 우리가 교회에 보내서 세례도 받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임종의 자리는, 장례식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풍성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환자들만 케어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함께 케어받는 것을 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저희 봉사자가 가져야 될 삶의 좋은 자질들을 많이 선물 받게 됩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그 삶의 좋은 자질들은 앞으로 호스피스 돌봄을 오랫동안 가능하게 된 좋은 선물들이어서 저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질들이고, 그래서 암 환자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환자들에게 투병의 시간은 생애 중 가장 소중한 때입니다. 저희가 아플 때는 우리가 귀찮아하고 죽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할 때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생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느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이렇게 가정 호스피스 돌봄은 서로에게 역동이 있습니다. 돌봄자로, 또 친구로, 멘토로, 또 요리사로, 상담자로 등등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